여파로 강원랜드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지역 아동센터들도 휴원을 한 곳이 많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의 급식 불균형이 우려됩니다. 공천 배제된 미래통합당 강릉선거구 예비 후보자들이 재심을 청구하고 무소속 출마 의지를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해 신항에 컨테이너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자파부두 건설이 사업자 모집에 실패해 향후 항만 개발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 신천지 관리 대상 신도들에 대한 자가격리와 능동감시가 오늘 자정 처음으로 해제됩니다. 강원도는 지난 2월 27일 통보된 신도 3,944명의 자가격리와 능동감시를 오늘 자정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월 28일 통보된 신천지 교육생은 내일 자정에 해제하는 등 오는 16일 자정까지 14,000여 명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장이 필요할 경우 능동감시에 한해 지역별로 자체 판단에 맡겼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원랜드 휴업이 3주째 이어지면서 문을 닫는 지역 상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이런저런 지역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랜드는 지난달 23일부터 카지노 영업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2일부터는 호텔과 콘도, 스키장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7, 8천여 명이 방문하는 강원랜드의 휴업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상경기는 아직 한겨울입니다. 다니는 사람이 없다 보니 택시는 길게 늘어서 마냥 손님을 기다리고 휴업이라고 써붙인 상점은 수두룩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강원랜드의 휴업이 길어지면서 지역의 상경기도 급속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가게 안을 소독하느라 문을 연 곳이 간혹 눈에 띌 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태반이 새에서 들어서 먹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어렵고 빨리 신종 코로나가 없어져야. 한 한우 전문점은 수백만 원어치의 고기를 미처 못 팔고 휴업했고 직원들은 원하지 않는 무급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있는 음식도 다 버리고 고기도 다 버리고 몇백만 원씩 들어오는 고기도 다 갖다 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걱정이 많아요. 강원랜드에 식자재나 물품을 납품하던 업체들도 일이 끊겼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산품을 비롯한 식자재, 기타 모든 물품이 올수록되는 관계로 종사원들이나 또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도 장기간 휴업으로 900억 원가량 매출이 줄 전망입니다. 하지만 폐광 지역 자립을 돕기 위해 탄생한 만큼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조기 구매 확정 등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 상경기가 살아나려면 강원랜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시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아동센터들도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홀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지역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건에 따라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지역 아동센터. 도시락과 간식, 음료수 등을 종류별로 모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소 돌봄으로 전환되면서 센터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도시락을 기다리는 아이들 생각에 선생님은 점심도 거르고 배달에 나섰고 이틀에 한 번씩 하려던 배달 일정은 하루 한 번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오는데 오늘은 3명 다 같이 나와라. 센터 출발했다. 여러 집을 일일이 방문하는데 좋기 1시간은 걸립니다. 미리미리 전화를 하고 안 되면 집 앞까지 찾아가 안부를 확인합니다. 전화가 와요. 기다리는 전화가. 오늘은 도시락 안 가지고 오나요? 이러고 이제 전화가 오니까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재미도 있어요. 힘들어도 애들한테 가는 거니까 재밌어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대부분 지역에서 아동센터 돌봄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철원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지역 아동센터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도내 아동 4,700여 명 중 도저히 여건이 안 되는 200명 정도는 센터에 나오고 나머지는 집에 있는데 아이들끼리만 있거나 한부모, 조손가정 등도 적지 않아 급식이 문제입니다. 센터에서는 식단에 맞춘 점심, 저녁 식사가 제공되는데 지금은 대부분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도시락은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으로 아이들이 직접 점심 5,000원, 저녁 4,000원 한도 내에서 결식아동 카드를 쓰기도 합니다. 읍면동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이들은 지금 저희가 해서 그냥 먹이고 있거든요. 학년이 높으면은 먹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밥 같은 거 챙겨서. 그래서 거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만 집에 있거든요. 자라는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건강상 중요한 일입니다. 지역별 여건이 다르다 해도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의 위치와 수량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전산이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는가 하면 재고가 있어도 약국마다 판매 시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 시간이 다가온 약국 앞.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마스크 판매 약국을 알려주는 어플이 시행됐지만 그래도 약국 앞에는 여전히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마스크 알림 앱에 재고가 있다고 나와도 약국마다 자체적으로 판매 시간을 정해 마스크 구입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이라 식당에서 일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거 몇 시간씩 줄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안 그래요? 화가 나고 짜증나요. 마스크 중복 구매 방지 시스템이 열리자마자 접속이 폭주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안 돼 한때 마스크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마스크 앱이 그다음에 나오면서 심사평가원 서버가 지금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오전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데이터 전송과 처리에 걸리는 시간 탓에 마스크 알림 앱에 나와 있는 재고 수량과 실제 판매량이 차이가 나는 곳도 있어 일부 시민들은 헛걸음을 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앱이라고 써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냥 동사무소에서 식구 수대로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읍면 우체국에서도 공적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지만 약국과 달리 재고 알림 서비스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약국과 같은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전산에 과부하가 걸려 오후에는 아예 접속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우편 고객과 또 일반 마스크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혼합이 되다 보니까 우편물 갖고 오시는 분은 또 그걸 빨리 해달라고. 마스크 오브제에 이어서 마스크 알림 앱까지 등장했지만 전화로 재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여전히 발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강릉 선거구에 홍윤식 전 행자부 장관을 단수 추천한 것을 놓고 예비 후보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삼선 시장을 지낸 최명희 예비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공천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도 강릉 시민과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한 공천이라며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기각된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창남 예비후보도 모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새로운 보수당 출신의 이영랑 예비후보는 상향시 공천이 아닌 것에 아쉬움이 있지만 공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신항에 컨테이너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자파부두 건설이 2차례 공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모집에 실패했습니다. 동해신항 예정부두 7개 가운데 현재까지 건설 계획이 확정된 건 2개인데 자파부두가 무산되면 향후 항만 개발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장 사업이 추진 중인 동해신항에는 총 7개의 부두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육지와 붙어 있는 곳에는 3개 선석이 건설되는데 1번과 2번만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습니다. 자파부두 용도인 3번 선석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2차례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모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자파부두는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할 수 있고 광물 위주였던 화물 형태도 이른바 깨끗한 화물로 변화시킬 수 있어 중요합니다. 자파부두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다른 항만부두공사와 진입로 개설 등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민자 사업으로 건설될 석탄 전용 1번 선석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번 선석은 국가 재정 사업으로 건설되는데 3번 선석을 통과해야 철도, 도로와 연결됩니다. 동해해수청은 물류 확보 활동을 통해 사업자를 계속 물색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성이 있는 물류 확보가 쉽지 않아 2천억 원에 달하는 부두 공사비를 투자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작업부지 위치된 부두 거기를 이제 철성하고 도로 부지는 있잖아요. 재정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는 지금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섬이 돼버리는데. 동해안 3단계 개발 사업인 동해신항공사는 현재 북방파제는 90%가량 건설됐고 방파 호안은 내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라 항만이 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 경북 연고 대학생 371명에 대해 특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 연고 학생 119명에 대해 코로나19 정밀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13명이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또 경북 지역 연고 학생 252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 원주대와 가톨릭 관동대는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강릉 영동대는 오는 30일로 개강을 연기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개학 연기로 인한 가정학습 지원을 위해 강원 2학습터에 한시적으로 특별학급을 운영합니다. 강원 2학습터에는 기초 튼튼 2학급을 포함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 학급 11개를 개설해 희망교사가 운영을 담당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 2학습터는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교과 학습 동영상과 평가 문항이 제공돼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을 지원합니다. 동해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공시설 입주업체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은 천곡동굴과 근로자복지회관, 종합버스터미널 등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휴관 기간 동안은 임대료 전액을, 오는 5월까지는 임대료 30%를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로 전체 17개 입주업체들이 3개월 동안 1,2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올해 2월 강원도 고용률이 58.1%로 역대 2월 고용률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75만 9천 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2만 8천 명이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도 2%포인트 오른 58.1%로 역대 2월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15세에서 64세까지 고용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 오른 65.2%를 보였습니다. 한편 분야별로는 제조업이 11,000명, 서비스 분야 10,000명, 건설업은 6,000명 늘었지만 전기, 운수, 통신, 금융 분야는 2,000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선거 교육이 본격화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17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 18세 유권자 선거 교육을 위한 담당자 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연수는 중앙선관위 소속 전문 강사가 교사용과 18세 유권자용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만 18세 유권자 대상 교육은 선거 교육용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실시하고 고교 교감 대상 선거 교육은 교육지원청과 권역별로 분산해 추진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